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1996년 2월 26일 체코 프라하의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짜 브라질 여권이죠. 가짜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가지고 김정일과 김정은입니다. 해가지고 서방 세계의 두 나라랍니다. 서방 세계 두 나라에 비자를 신청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여권 비자 신청을 할 때 붙인 여권 사진에 김정은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때죠. 10대 때입니다. 그때는 96년이니까. 그러면서 이 가짜 브라질 여권으로 아마도 뭐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가짜 여행을 했을 리는 없고 김정은이 했다면 김정은이가 했겠죠. 이 기사를 보도하고 나서 일본 어떤 언론기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를 인터뷰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썼던 기사와 이번에 보도된 기사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2005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2월로 월간조선에 김정일이가 위조 여권으로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번에 로이터 통신하고 보도한 것하고 결국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특종한 것이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재확인된 셈인데 이거 상당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2005년에 썼던 기사, 미국 정보기관을 소스로 해가지고 쓴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 미스테리가 지금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1997년 체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브라질 여권과 도미니카 여권을 가진 3명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였다. 한 명은 여인, 2사람은 남자였다. 사인상 3사람 모두 동양인이었다. 이름으로 보아 귀화한 한국 사람,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도미니카 사람으로 귀화한 한국 사람으로 추정이 되었다. 물론 이름은 김정일 이렇게 쓰진 않았죠. 가명을 썼죠. 미국 대사관은 이 3사람에게 비자를 했답니다. 입국 비자를 내어준 지 몇 달 뒤 미국 정보기관으로는 우연히 비자 발급 대장에 붙은 사진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미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 한 남자는 김정일이고 다른 남자는 비자금 담당 비서인 박용무고 그리고 여자는 김정일의 애첩인 마카오의 별장을 갖고 있는 정일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후속 조사를 해봤더니 박용무하고 정일선은 가짜 여권으로 미국을 이미 여러 번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96년 2월에 브라질 여권을 발급받고 97년에는 프라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그 저간의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입국 비자 신청이 있은 1년 뒤입니다. 1998년 5월에 김정일의 처니까 김정은의 어머니죠.
고영희, 요사이는 고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고영희로 하겠습니다. 고영희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영숙입니다. 당시 46살이었어요. 고영숙이가 남편 박모와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영숙이 부부는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던 김정일의 두 아들 김정철, 김정은을 뒷바라지한 사람이에요. 당시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을 때였습니다. 이 김정일의 아들 김정철, 김정은은 이 고영숙의 보호를 받으면서 레만 호숫가에 두 채의 빌라를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 정일선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고영숙은 정일선이라는 이름으로 외교관 여권을 갖고 다녔습니다. 마카오에도 있는 김정일의 첩도 정일선이니까 아마 정일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영숙과 박모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살면서 미국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뉴욕 정권시장에 투자한 사실을 제보를 해가지고 그 자금을 동결시키기도 했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김정일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고영숙의 남편, 고영숙은 김정일의 부인이고 김정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영숙의 여동생, 고영희의 여동생 고영숙의 남편 이 박이라는 자는 좀 엉뚱하게 들리는 제안을 미국 측에 했다는 거죠.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나서서 그를 미국으로 망명하도록 조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영숙이가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을 때 김정일이가 일부러 보낸 것이 아니냐, 일종의 망명 타진을 한 거 아니냐, 망명 연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미국 정보기관은 스위스에서 이 김정은, 김정철을 면밀히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민항, 북한의 조선민항 여객기가 가끔 손님도 태우지 않고 화물도 태우지 않고 가끔 추리공항에 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잠정적인 결론은 김정일이 스위스로 망명할 때 대비한 연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정일이는 불안해가지고 권총을 곁에 두고 잤다고 하는데 이 고영희가 치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쓴 후지모토 겐지,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글을 쓴 사실입니다. 이때 북한 정권이 매우 위태로울 때입니다. 97년. 근데 97년 11월에는 노동당의 대외정보조사부, 막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쯤 되겠는데, 부장을 지낸 권희경이가 당시에는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이 러시아의 KGB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불려와가지고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농업 담당 비서 서관리도 한국의 안기부 첩자라고 해가지고 처형됐고요. 또 청진주둔 제6군단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또 집단 처형됐습니다. 김정일은 인민보안성, 사회안전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민보안성에 특병을 내려가지고 심화조란 걸 조직을 해가지고 당과 군과 이 정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약 3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입니다. 97년 이런 때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비자금 담당자, 그리고 김정은의 애첩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 위조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겠다고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김정일이더라 하는 사실이 탄로 났다 하는 게 이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의 뭐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제가 2005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 기사를 썼을 때는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 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로이터 통신이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가지고 김정은의 사진이 붙은 가짜 여권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이 명백한데 이제 남은 것은 97년에 왜 그렇게 했느냐. 김정일이가 불안해서 미국이나 스위스 어느 나라로 도망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냐. 아니면은 자신은 도망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끼는 처라든지 아들 그리고 비자금 담당하는 사람을 해외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아니면 그냥 여행하고 싶어서 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가지고 정보 차원에서 했는지 그건 앞으로 좀 더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97년에 김정일이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온 황장엽 선생은 북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냐.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이가 코로나에서 몰렸다가 탈출구를 찾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었는지 어쨌든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국민 몰래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주고 평양 회담을 한 다음에 거기서 6.15 선언이라는 남북관계의 대못을 박는 아주 잘못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이 잘못된 전략에 넘어가고 그리고 대북 퍼주기를 계속 해가지고 좌파 정권 10년 동안 약 7, 80억 달러의 돈과 물건을 북한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김정은이는 미국으로부터의 봉쇄를 면하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핵 개발에도 성공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김대중 정부를 탈출로로 삼아서 기사회생했다 하는 그 후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에 코로나로 몰렸던 김정일 그리고 2018년 11년이 흘러서 김정은 또한 지금 그 아버지처럼 코로나로 몰렸습니다. 세계 전 이번에는 김정일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세계 전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도 이 제재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또 김대중 정부가 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탈출로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북한 정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향한 대북 제재가 미국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엔 그리고 문명국가 대부분이 동참을 하고 있으므로 김정은은 빠져나오기 어렵고 또 문재인 정권도 김정은 정권과 너무 가까워지다가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 후견자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같은 제재를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가까워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97년의 이런 에피소드, 이게 이제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이럴 바에야 어디 망명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지금 한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명지로는 스위스, 러시아, 미국이 당시에 꼽혔다고 합니다. 97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망명을 생각한다면 어딜까요? 혹시 한국일까요? 이 진행되고 있는 냉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